자, 삼각함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죠? 네, 일단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건너야 될 산이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산을 다 건너고 나야 이제 비로소 삼각함수를 구경을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목적이 이제 삼각함수 구경만 하고 끝내자. 이제 이게 오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건너야 될 산을 하나씩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 그러니까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 도가 생각나죠. 도는 단위예요, 단위. 그지? 그 도를 단위로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얘를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근데 걔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원을 있잖아요. 잘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360조각을 내는 거야. 하나를.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1도씩 기울여가면서 한 땀 한 땀 다 작업한 겁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한 20분 동안 이것만 한 것 같아서 눈깔 빠지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360등분이나 해놓은 이걸 가지고 1도라고, 이거 중에 하나를 1도라고 말하잖아. 근데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각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하지 않니? 그지? 굳이 적용제를 360등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쉽게 한 4등분 해놓고 그거 가지고 막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굳이 360등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360등분을 해서 그거 하나를 1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상 이 60분법이라고 불려요. 이름도 왜 60분법이야? 이럴 거면 360분법이어야 되는데 얘는 60분법이라고 나와 있어 또. 이름은 또 얘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 단위는 뭐 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조금 되게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들아,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그 다음에 요 호의 60 정해보자. 그럼 여기서 내가 l을 구하고 싶거나 혹은 여기는 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구하는 게 어떻게 했어? 좀 빡세죠, 생각보다. 우리는 항상 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 L을 구하려면 꼭 2파이 R,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 360도분의 60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360개 중에 60개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얘 길이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넓이도 어때요? 2파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60도다.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는 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되게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 각도를 있잖아. 굳이 왜 이렇게 써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냐. 여기는 얘 단위를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단위를 바꿔주고 싶은데 뭘 기준으로 단위를 바꿔주면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일단은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반지름 R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 있지. 같이 R이 됐을 때 얘도 R이고 얘도 R이 됐을 때 그때 이 그냥 아예 정할 때 그러니까 1이라고 얘가 R이고 얘가 돼.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수 있을 거 아니야. 직접 재보면은. 그지? 그래서 그 각도를 내가 1이라고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일단은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보통은 생략해서 이렇게 안 씁니다. 여기는 라디안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보통 이제 여기다 이렇게 도 달아주잖아. 그지? 그럼 걔는 단위가 써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1만 써 있으면 얘는 단위가 생략돼 있는 거. 얘는 라디안 단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어로는 그냥 1라디안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1RAD. 보통은 안 쓰는 게 보통이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각을 1라디안으로 완전히 정의를 해버리는 그런 각을 정의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의 장점이 뭐냐면 잘 봐. 어차피 여기는 이 각이랑 여기는 이 길이는 비례할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를 내가 이렇게 2배만큼 늘려가지고 이렇게 2R로 만들어. 그때 각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거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완전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반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뭐가 되는 거야? 3.14 땡땡땡땡 R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각은 3.14 땡땡땡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파이라는 단위로 다시 무리수로 표현하니까 그냥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파이 R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이때 각을 뭐라고? 파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각을 정의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원주율이라고 불리는 거잖아. 그 원주율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어요? 지름의 길이분의 둘레, 원의 둘레의 길이로 정의했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길이와 길이의 관계. 누구의 길이?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의 관계를 가지고 파이를 정의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파이를 정의할 때도 결국은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를 가지고 정의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정의대로 그냥 이 각도가 그냥 파이다, 각이 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단위를 뭘 생각해 줘야겠어? 단위의 변환을 제대로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변환 중에 센치랑 인치 이런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2.54였나? 2.54cm 이게 1인치입니다. 이렇게 막 단위를 바꿔가면서 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60분법과 호도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0도는 당연히 0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당연히 180도가 뭐가 되는 거야? 호도법으로는 파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90도는 2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또 반으로 나누면 45도는 4분의 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180도를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60도는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반으로 나눠. 그러면 얘는 30도는 6분의 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30도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각은 6분의 파이예요 라고 말하면 고급진 것 같아. 그죠? 우리 이제 고등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에서 벗어나서 각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를 호도법을 이렇게 좀만 더 보면은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정확하게 너희가 이거 가지고 단위 변환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180도의 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이를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면은 1은 파이분의 180도야 라고 해서 이렇게 단위를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일단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이거 두 개가 자유롭게 변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죠? 이런 변환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R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L이었고 이게 S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다시 아까처럼 우리 부채꼴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야.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거, 이 반지름, 다시 여기는 이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냥 얘 곱하기 얘로서 그냥 얘를 바로 정의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왜?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단위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L이 R세타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정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공식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도록 정의해 놓은 각이 우리가 말하는 호도법의 각, 라디안 단위를 쓰고 있는 호도법의 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궁금하면 그냥 얘에다 얘를 곱해버리면 그게 호의 길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 같은 건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원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전체가 2파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세타 이렇게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파이 약분되고 결과적으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다. 세타는 호도법의 세타가 될 거고 단위는 라디안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R 세타가 L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R 하나랑 세타랑 빼가지고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너희가 해줘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각의 단위를 바꿔버리자. 이제 도의 단위에서 라디안의 단위로 바꿔버리자.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처음 배운 사람들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6분의 파이라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30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45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가 뭐야? 이게 지금 뭐야? 파이잖아, 얘들아. 그지? 거기 있는 걔를 2로 나누면 당연히 90도에 해당하는 이거에 대한 각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 우리가 60도라고 많이 생각하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걸 3등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너희가 이 파이를 가지고, 여기는 이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를 빨리 익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디서 선생님 주워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선생님처럼 옛날 사람들이 그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자꾸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애플 하면 되잖아. 그럼 사과. 우리는 애플 하면 거기 있는 걔를 애플은 사과야. 사과니까 사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냥 애플을 그 자체 애플로 받아들이면 애플이 이거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다는 거지. 오케이? 그게 영어를 더 빨리 익히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영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얘도 마찬가지. 이걸 자꾸 단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요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파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6분의 파이는 이게 6분의 파이였어. 그럼 되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각의 단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라는 걸 가지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니까 1라디안은 정확하게 도로 점 몇 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니까 얘는 0.017 라디안이 됩니다. 이것도 전혀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와 길이와 넓이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 같이 공부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게 첫 번째 단계를 넘었어. 우리는 지금 아직 삼각함수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다리를 넘었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 그죠? 문제 한번 가보자. 일단 오른쪽 그림 같은 부채꼴이 있어.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L을 구해주세요. L은 너무 쉽죠. 그냥 두 개 곱해버리면 됩니다. 4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생각해도 되고 2분의 1 R L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오케이? 그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7-1번으로 바로 한번 가보자. 봐봐. 길이가 L인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두 원과 점 O를 지나는 두 직선을 둘러싸인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든다. 이런 도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도형을. 이랬을 때 이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얘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채꼴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채꼴을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일정한 게 뭐야? 길이가 일정해. L로 일정한 상황.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런 걸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이 길이는 일단은 R 빼기 R이잖아. 이런 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리고 얘가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는 뭐가 돼요? R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가 돼? R 세타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는 소리? 얘가 L이라는 소리야. 이것도 묶자. R 더하기 R 세타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얘 넓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빼기 2분의 1에 R 제곱 세타를 해주세요. 여기는 얘의 최대값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쓱 봤더니 이거 2분의 1 세타로 묶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R 제곱 빼기 R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 세타에다가 R 빼기 R 그 다음에 R 더하기 R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쉬워요. 이제부터는 봐봐. 주어진 정보는 이거였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죠.
그럼 가만히 구조를 좀 보니까 아 여기는 요 세타는 이쪽 뒤쪽에다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달려있으니까 여기다 2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는 얘는 4로 나눠줘가지고 요것도 여전히 한 덩어리로 본 다음에 두 개 곱에 뭐가 궁금한 거지? 두개 일정한 상황을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산술기압 평균 한번 집어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요거 가지고 그냥 L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루트 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2 R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R 더하기 R 세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양변을 뭐 했어요? 제곱을 했어요. 양변을 제곱했더니 여기 있는 얘가 4가 되겠네요. 없어지고 여기 있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여기는 이런 모양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 한 번만 더 달아줄까? 그리고 2분의 1 한 번만 더 달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최대값은 뭐가 됩니다? 16분의 L 제곱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요식 쓸 수 있고요. 그냥 요식 쓸 수 있나요? 요거 두 개를 물어봤다가 생각난 김에 산술기압 이런 문제다. 물론 보면 산술기압 안 쓰고 그냥 2차 방정식, 2차 함수 최대치수 가지고 풀어놨어요. 이렇게 접근해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단 삼각 B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삼각 B랑 삼각 함수랑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돼. 삼각 B라고 하는 건 얘들아, 삼각 B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직각 맞죠? 얘네들 각각 사인 세타는 C 이렇게 정의되어 있던 게 삼각함수란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시 한번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다시 알고 세타라는 이 각을 최대한 늘려봤자 90도보다 커지지 않아. 90도까지도 못 가요. 그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내가 올린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괜찮지? 더 올린다고 생각해봐. 더 올려. 그럼 이게 삼각형이 깨진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삼각형이 깨져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최대 한계가 결국 이 세타의 한계가 90도보다 작아요가 된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때?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차라리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올려버리고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원점으로 잡은 다음에 좌표 평면에 올려버리고 봐봐. 여기다 원을 하나 이렇게 쓱 그려볼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건데 여기서 90도보다 더 커져버리면 어떤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도잖아. 지금 여기가 90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요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수선의 발을 똑같이 내리긴 할 건데 요 각도가 세타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 각도를 세타로 정의하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지. 그럼 아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만 이해돼요? 서로 취급하겠다는 소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이거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요거랑 요거가 이루는 요 각을 기준으로 나는 삼각 B라는 걸 삼각 함수라는 걸 정의할래요 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은 아직 지금 삼각 함수에 대한 정의를 아직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여기는 이 선이 중요한 거구나. 기준이 되는 선이구나. 또 여기는 이 선이 중요한 거구나. 이 두 개의 선이 중요한 거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선 다시 이렇게 주어져.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얘로부터 이렇게 가 있는 이 각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선의 이름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 시작하는 처음 선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얘는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이게 왜 동경이라고 부르지는 모르겠어. 근데 동경이라고 불러 그냥. 오케이? 나도 뜻은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얘를 지금 원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원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난 이 동경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동경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뭔가 해석을 할 거야. 오케이? 얘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럼 봐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봐봐. 동경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 나는 삼각 함수를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오케이? 그럼 봐봐.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기준으로 얼만큼 요렇게 각도 요만큼의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이 반대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얼만큼 갔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각이 정해지면 알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동경이 하나 정해지는 건 가능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동경에 해당하는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각이야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동경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 근데 얘가 바로 여기까지 간 거면 괜찮겠지만 아까도 봤듯이 삥삥삥 돌다가 간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각이 이렇게 된 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유일한 각이다.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유일한 각으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동경이 하나 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각은 개 많아지는 거야.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정의가 될 테니까 개 많아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도네. 이렇게 도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 그냥 제일 작은 각 하나를 내가 이렇게 알파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세타라고 하는 거는 2n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2n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2파이가 뭐예요? 아까 파이가 뭐였지? 180도였잖아. 그럼 2파이는 뭐겠어? 360도거든. 그 2n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얘는 한 바퀴 돌았어, 두 바퀴 돌았어, 세 바퀴, 얘는 n바퀴 돌았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바퀴 돌고 거기다가 알파만큼 더 간 거야. 거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나타내는 각이야 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경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동경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알죠? 다시 동경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이 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각을 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 각도,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음의 방향이다, 음의 각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2파이가 되는 거 또 한 바퀴 돌면 4파이가 되는 거고 또 한 바퀴 돌면 6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각이 정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동경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 정해지는 게 맞지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동경을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린 거야. 알겠죠? 다시 각이 하나 정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동경은 당연히 하나 정해지는 게 맞지만, 동경이 하나 정해진다고 해서 각이 하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은 개만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얘를 일반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자. 동경 OP가 동경 OP가 시초선 OX와 이루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 여기서는 각도 60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얘를 알파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 일반각 세타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서 그냥 세타가 호도법이라면 얘는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알파는 보통 0에서 360도 또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정도 사이로 보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0에서 2파이 사이거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인 걸로 택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4분면의 각이라는 건 너무 쉽죠? 이건 따로 얘기 안 해도 괜찮겠지 얘들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고, 1사분면의 각은 뭐가 되겠어요? 1사분면의 각. 얘는 0에서부터 몇 파이?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2n 파이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야 1사분면을 나타내는 거겠죠. 정확하게. 이해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 2사분면 안 해도 되겠죠? 3사분면, 4사분면 다 이런 식으로 각을 나타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냥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애구나. 오케이? 그래서 봐봐. 바로 문제로 가봤어요. 1번 문제 보세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입니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1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요? 라고 처음에 너희가 이 문제를 딱 보면 이런 느낌이야. 정우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동경이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시초선이 여기 있어. 그럼 세타를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걔를 반 뚝 잘라버리면 한 요 정도 각이겠네. 당연히 얘는 1사분면의 각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맞아요? 됐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왜냐면 얘 몇 바퀴 돌아서 저기 있는 쟤가 됐는지 몇 바퀴 돌아서 저기 있는 쟤가 됐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저긴 저 세타라고 하는 게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쟤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2분의 세타니까 다 2로 나눠주면 n 파이 더하기 2분의 다시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n 파이 플러스 뭐가 돼?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야?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면 45도죠? 얘는 90도죠. 그래서 저기서 요 각 정도를 의미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만큼 가면 이만큼 간 거고 여기서부터 4분의 파이만큼 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만큼 가.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각은 저기는 저 부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세타였을 때 2분의 세타는 여기에 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다고 생각해봐. 2를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돼? 2파이. 2파이. 이렇게 되지. 그럼 아까 0이랑 2파이랑 어때? 똑같죠?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다시 요각이 될 수밖에 없고 3을 집어넣으면 다시 요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구나. 저렇게 두 개로 결정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는 얘가 2사분면의 각이다. 아, 여기 있으니까 1사분면의 각은 당연히, 2분의 세타는 요거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사분면이라고 쓰면 그냥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일반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알겠죠? 좋아요. 넘어가고 이제 2번 문제로 가보자. 세타의 동경과 뭐래요?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시 6세타를 내가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어딘가에 6세타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 있는 걔랑 그 다음에 세타의 동경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준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6 동경이고 얘가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라면 얘랑 얘의 차이, 이 차이가 지금 얼만큼 나고 있어? 일직선상이니까 파이만큼 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6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파이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여전히 또 안 돼요.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다 항상 뭘 달아줘야 돼? 2n 파이를 이렇게 하나 달아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5세타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2n 플러스 1 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5분의 2n 플러스 1 파이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여기가 됐죠? 그런데 세타라고 하는 게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얘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n 값은 뭐만 가능한 거야? 0만 가능하네. 실제로는. 그죠? 얘가 0일 때만 가능하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가 되고요. 얘가 2가 되면 얘보다 커져 버리니까 안 돼. 얘는 0만 돼. 1만 넣어도 얘보다 커져 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n은 뭐였어? 0이었어. 이게 세타는 뭐가 됩니다? 얘가 0이었으니까 5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5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죠? 됐어?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좀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얘가 동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동경 사이 그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일단은 이렇게 6가지 위치 관계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동경이 아예 그냥 일치합니다. 1번처럼. 두 동경이 일치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얘를 단순하게 0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그지?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0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는 두 개의 차이가 2n 파이 플러스 0이었어.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0에다 2n 파이를 꼭 달아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얘는 어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네. 그죠? 여기는 얘는 일단 두 개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에서 요만큼 베타만큼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파이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두 개의 플러스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를 이렇게 풀었던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X축 대칭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X축 대칭인 상황. 얘는 봐봐. 요만큼이 현재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예요. 베타만큼만 더 가면은 0도가 돼버리지. 정확하게 2파이가 돼버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알파일 테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2n 파이 플러스 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럼 3번은 어떨까? 4번은 어떨까? Y축 대칭. 얘가 이만큼이 베타니까 알파에서 베타만큼 요만큼 더 가면은 이만큼이 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해되니? 마찬가지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여기는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요만큼이 뭐겠어? 요만큼이 베타겠지. 그래서 요만큼을 더해준 결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결과가 파이가 될 테니까 얘는 두 개 더한 게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해가지고 얘랑 지금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는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파만큼 요만큼 더 가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 두 개 더한 결과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 6개를 얘들아 다 외우라고 선생님이 써준 거 아니고 너희가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떻게 만드지? 일단은 두 개의 합이나 차가 일정한 형태를 먼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랑 얘 더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알파에서 베타를 더해봤자 좀 애매하게 이런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더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뺄 거야. 두 개를 뺄 거야.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뺐을 때는 얘랑 얘 뺀 거니까 그냥 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0도라고 써주고 거기다가 이거 하나 달아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어?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가 지금 이만큼이 뭐였어? 알파였으니까 베타를 더해주면 여기서 이만큼 가서 저기 애매한 각이 돼버리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얘는 당연히 뭐 해줘야겠어?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만큼 빼줘야지. 그죠? 알파에서 베타만큼 빼주면 그 결과가 뭐니까? 파이니까. 그냥 파이라고 쓰기 좀 그러니까 2n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얘네부터는 전부 다 빼봐야 소용없잖아. 얘는 두 개 더해야 우리가 그 의미 있는 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 더해보는 거고 그 각이 의미 있게 0이 되는 거고 얘는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거든. 그냥 너희가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거기가 어떤 각을 이루는지에 대한 생각만 먼저 해주고 거기다가 2n 파이 하나씩만 다 달아주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조건식이 나와요 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둔각을 6배 하면은 여긴 얘가 이 동경은 처음과 같은 위치에 온다. 그럼 얘는 두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6세타랑 세타를 비교할 건데 그죠? 다시
6세타랑 세타를 비교할 건데 여기는 얘가 지금 아까 했던 그 화면이 다 지워지니까 완전히 머리가 새하얘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얘가 지워지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그렇죠? 그냥 딱 해놓고 그려보는 거야. 아, 6세타랑 세타가 일치하네. 6세타랑 세타가 일치하네.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두 개 빼버리면 얘는 딱 0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5세타가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그런데 얘는 2n 파이 플러스 0이니까 그냥 2n 파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건식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타가 뭐가 되면서 5분의 2n 파이가 되면서 얘는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파이, 90도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보단 작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n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세타의 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다 배웠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오늘 삼각함수의 맛보기만 좀 보고 갈게요. 알겠죠? 자,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다시 원 하나 그려놓고요. 동경이 하나 있고요. 거기는 걔의 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게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저 원과 저 동경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x, y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 점을 x, y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사인 세타를 r분의 y로 정의합니다. 오케이? 코사인은 r분의 x로 정의할 거고요.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할 거야.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얘 왜 이렇게 정의했을까? 얘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얘들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똑같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가 뭐야? x야. 이 길이가 뭐야? y거든. 여기는 이 길이가 뭐니? r이거든. 아까 만들었던 그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 B의 정의와 지금 현재까지는 어때? 완벽하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 반지름분의 y좌표를 사인이라고 정의할 거고 반지름분의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분의 다시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정의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만 1사분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사분면으로 갔어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하고 3사분면으로 갔어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하고 4사분면으로 갔어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세타가 정확하게 딱 어디에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0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예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각에 대해서 전부 다 삼각 B같이 삼각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우리는 아예 삼각 B의 정의를 다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삼각 함수라는 거랑 삼각 B의 차이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왜 굳이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 다시 여기는 얘는 한 개가 뭐라고요? 여기는 이 각도가 어차피 예각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 각이 무조건 뭐니까? 90도였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었는데 거기는 걔를 좀 확장시키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전히 직각삼각형이고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고 이 길이가 r이니까 얘의 정의나 얘의 정의나 얘의 정의는 사실상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각삼각형에서만 동경을 베이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세타 값이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작아져도 그거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 우리가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의된 게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보통 있잖아. 각을 준다는 거는 생각했을 때 삼각비,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거 구하고 싶을 때 각을 준다는 건 나한테 직각 삼각형을 던져준다는 소리였고요. 이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는 삼각비라는 걸 계산했었잖아. 그죠? 베이스 자체가 얘는 직각 삼각형이었어. 그런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뭘 베이스로, 똑같이 각을 준다는 건데 동경을 베이스로 간다는 소리고. 오케이? 되죠? 그 동경을 베이스로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해서 이게 두 개의 베이스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알겠나요? 오케이? 이게 삼각비와 삼각함수에 대한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일단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각함수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칠 거고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한 그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개념은 이 정도만 오늘은 이 정도만 익혀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봐봐. 그래서 이제 한번 쓱 정리해 볼게요. 일반각의 삼각함수라고 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를 요렇게 정의한다. 이게 여태까지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고 당연히 그 정의는 너희가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요. 이 정의대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서 봐봐.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 해가지고 요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동경이 여기 있을 때 만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뭐야? 양수야. 그죠? 근데 사인의 정의는 뭐였어? R분의 Y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Y좌표가 양수면은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는 R, 양수일 테니까 얘가 Y좌표가 양수면 사인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거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는 얘가 X, Y였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지금 Y좌표가 음수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 함수, 그러니까 사인 값이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R분의 Y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각 사분면에서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는 X좌표가 음수예요. 여기는 얘가 양수입니다. 그죠?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만 관찰하면 되니까 Y좌표가 양수인 여기와 여기에서 사인 값은 양수 값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X좌표로, R분의 X좌표로 정의가 돼 있었으니까 X좌표가 양수인 이곳에서 요곳에서 코사인은 양수값을 가질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X분의 Y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랑 Y가 그래서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탄젠트 양수 될 거고 여기서 탄젠트가 양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각 사분면마다 그 삼각함수들이 양수인 게 있고 음수인 게 있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올 해가지고 사인만 탄젠트를 뭐 안 해가지고 코 해가지고 얼싸안꼬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봐봐.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는 사인만 양수야. 2사분면,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걔가 그렇게 된 이유를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알면은 이따위 얼싸안코 따위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죠? 자연스럽게 너희가 사인의 정의는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X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된 거니까 오케이? 걔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얘네들의 양수, 음수 값이 각각 정해지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가 양수이므로 삼각함수의 부호는 뭐 X랑 Y의 부호를 가지고 뭐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표시된 거. 지금 요 그림을 표로 만든 게 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 밑에 이렇게 쓱 쳐다보면은 어딘가에 얼싸안코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가? 거기 있나요? 있죠.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외워라 이렇게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다 넘어갈게.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Y 좌표에 대한 이야기야.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y좌표에 대한 이야기는 사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x좌표에 대한 이야기는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럼 탄젠트는 x분의 y잖아요. x분의 y. 그럼 얘는 0,0에서부터 얘까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어차피 x분의 y, 이게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는 동경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면 돼.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동경의 뭐? 동경의 y좌표. 얘는 동경의 뭐? x좌표. 얘는 동경의 뭐야? 기울기와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나중에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삼각함수라는 걸 잘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베이스로 뭘 깔고 있어야겠어. 그리고 삼각 B에서 말하는 특수각의 삼각 B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사인 60도예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45도예요. 2분의 루트 2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코사인 3분의 파이예요. 2분의 1입니다. 사인 6분의 파이예요. 2분의 1입니다.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야 너희가 이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풀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너희 특수각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 밑에 나와 있죠. 특수각 있지? 그래요. 거기 몇 페이지니? 85페이지. 85페이지에 특수각들이 있어요. 그 특수각들에 대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익혀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외워야 된다. 그리고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해석이 가능해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정확하게 딱 외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상황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삼각 B로 접근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또 삼각 함수로 접근할 때도 있고 막 넘나들면서 그냥 선생님 편한 대로 막 해석을 할 거야. 지금부터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삼각 B인지 삼각 함수인지 여기서처럼 지금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요렇게 요런 관계가 있다라고 줬잖아 나한테.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대놓고. 맞아요? 대놓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는 삼각 B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빗변이 C야. 빗변이 C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3A구나.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가 B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얘가 A니까 얘가 A. 수직. 얘가 B니까 얘가 B. 여기는 얘가 C.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너무 만들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얻어놓고 이거 가지고 이 A에 대한 뭘 구해주세요?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이런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3분의 2루트 2가 코사인이고 2루트 2분의 1이 얘가 탄젠트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어. 됐나요? 쉽게 처리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이번에는 원점과 뭐래? 4,-3을 지난데 다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4,-3을 지난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디에 있는 요 점 얘가 4,-3일 얘를 지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동경이 있었다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뭐겠어? 얘가 4고 3이니까 얘는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이 각을 이렇게 된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반지름 5분의 뭐라고?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반지름 5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여기는 얘는 4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지. 삼각 B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 삼각 함수에서의 코사인, 탄젠트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오케이? 결론은 같지만 해석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런 기본들을 좀 충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문제를 되게 어려운 이런 문제를 만나게,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기를 충실히 잡아야 되고, 그다음 도형에 대한 해석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이쪽 삼각함수가 처음에 좀 편해질 거고, 삼각함수가 되게 불편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도형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도형 때문에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특히나 직각삼각형, 그다음 또 닮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들, 도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막 삼각함수 가지고 또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이쪽 파트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성질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그거대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봐봐. 열심히 나중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떠들었는데 결과적으로 7-3번 문제를 보면서는 삼각함수에 대한 얘는 삼각 B를 가지고 푸는 거였어, 사실은. 그렇죠? 한번 봅시다. 얘가 A예요, 지금. 얘가 A야. 근데 얘가 45도였거든. 그럼 일단은 1대 1대 루트 2다라는 상황으로 여기는 얘가 A고요. 여기는 얘가 루트 2A고요. 여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30도였으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얘가 루트 3A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2A가 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삼각 B 특수각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사인 15도가 궁금하네요. 길이가 A일 때 BD. 이거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니, 얘들아?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죠? 1번 문제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사인 15도가 궁금하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삼각 B는 뭘 가지고 정의한다, 얘들아? 삼각 B는 직각삼각형 가지고 정의한다. 오케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각삼각형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뭘 내리면 돼? 항상 수선을 내리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든 아니면 요 연장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든 해야 얘가 지금 30도, 얘가 45도니까 얘가 지금 15도거든.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쓱 내려보기. 이렇게 쓱 내려. 다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내려보자. 여기는 얘가 뭐였지 아까? 좀 전에? 루트 3-1의 A였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요 길이는 뭐야, 얘들아? 여기는 요 길이. 다시. 요 길이가 먼저 뭐니? 얘의 반이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1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길이의 루트 3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 루트 3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리고 아까 여기는 요 길이가 뭐였어? 2A였거든.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가 뭐였니?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A였지. 됐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사인 값이었어. 여기 15도에 관한 사인 값이니까 이거분의 이게 궁금했던 거구나. 그치?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겠네. 이런 문제였던 거.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딱 15도라는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인 15도를 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구나.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지.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길이들을 정확하게 표시해 봐야지. 그러고 구해주면 끝난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요거 한번 해볼까? 너희가?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자. 자, 볼게요. 일단은 아래 그림을 보고 뭐 사인 15도, 탄젠트, 코사인 다 15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15도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지금 뭘 해달라는 거야? 얘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당연하게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의 관계를 지금 밝혀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길이를 뭐라고 놔볼까? 똑같이 그냥 A라고 놔볼까? 아니면 그냥 얘를 1이라고 놔도 괜찮아. 오케이? 어차피 비례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 놓고 여기는 얘가 그럼 당연히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루트 3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뭐겠어요, 얘들아? 얘가. 당연히 얘가 15도인데 여기가 30도란 말이야. 그럼 얘가 15도잖아, 지금 현재. 그럼 저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우리가 뭘 해주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는 게 정상이야.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니 얘들아? 매번 얘기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여기서 내린 각의 이등분 선과 여기서 내린 수선과 여기서 내린 중선이 일치합니다. 이 세 개의 선이 전부 다 같은 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보통 이렇게 있었으면은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중선, 여기는 얘의 수선, 이건 세 개가 다 달라야 정상이거든. 그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거 세 개가 다 똑같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내려버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이 개 많아져요. 오케이?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은 바라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수선의 발 내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얘들아, 이렇게 내려봤더니 어때요? 그냥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이 생겨버렸지. 그럼 나는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도 충분히 뭘 할 수 있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2였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도 당연히 2일 게 분명하고 난 이제부터 요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는 요 길이를. 일단은 뭐 방법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루트 3이고 얘가 2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두 개 더 한 거랑 여기는 얘, 이거 두 개가 주어졌네. 그죠? 그럼 굳이 내가 여기는 얘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네. 그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고요. 걔를 가지고 이거분의 이거에서 사인, 이거분의 이거에서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에서 탄젠트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됐죠? 하다 보니까 그냥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만 좀 같이 해볼까요? 여기는 얘랑 얘 제곱하면 뭐야? 7 더하기 2루트 3인가요? 더하기 1이네, 그지? 여기에 루트다, 그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내가 계산 잘못했나요? 얘가 1일 때 2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여기 얘가 2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다시. 그치. 얘가 4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니까 그럼 얘는 지금 루트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루트 8 더하기 2루트 4 들어간 거야. 1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6, 2니까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요 길이가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예, 그 다음에 예분의 예 해서 이렇게 세 개 답해주면 된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7-7번 가보자. 이번에는 각 B와 각 C가 72도인 여긴 얘가 72도 여긴 얘도 72도 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대요. 여전히 여기서 수선의 발 하나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에서만큼은 사실상 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가볼게요. 72도. 여기까지 됐나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 BC의 길이가 1이래. 요 길이가 1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지는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이 점을 D라고 잡아. 그 다음에 나는 AC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일단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이 72도라는 여기는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이게 36도지 얘들아. 이게 36도지. 그러면 얘가 몇 도가 될 것 같아?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되니까 얘가 다시 한번 72도가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은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또 다시 뭐가 되냐면 36도가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1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도 여전히 1인 거야.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가 1이었잖아? 그럼 이 길이도 자연스럽게 1이 되는 거야.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이 길이만 알면 되겠네. 이 길이를 잠깐만 x라고 이렇게 놔볼까요?
오케이?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잠깐만 그냥 아예 통째로 얘를 x라고 놓자. 궁금한 게 얘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를 x-1이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은 얘 대 얘가 되는 거잖아. 닮은 비.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x 대 1이 x-1 다시 x 대 1이 1 대 x-1이 됩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오케이?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는 이 x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한근은 양 쓸 거고 한근은 쓸 거니까 당연히 양근이 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x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x값을 계산한 결과가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예요 라고 생각. 그냥 근해 공식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야? 코사인 72도 구할 거잖아. 그럼 72도에 해당하는 얘를 구하려면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려줄 거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길이 나갔고 얘들아. 여기는 요 길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이거분의 이거 해주면은 코사인 72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삼각 B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도형 자체가 어려운 거고 이 도형이 얘들아 어디에 나오는 도형인지 혹시 알아요? 이거. 요 도형. 여기는 요 도형이 그 정오각형 있잖아요, 얘들아. 정오각형. 이렇게죠. 정오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그럼 별 모양 나오지. 이렇게 별 모양 나오지. 그 중에 이거 있지. 이거 하나. 이게 얘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도형의 성질에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오각형 얘기가 나오면은 이 도형 가지고 장난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는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게 되게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푸는 도형이구나 라고 해서 이건 좀 특별히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얘를 바로바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형 자체는 선생님이 그냥 기억하고 있는 도형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수한 도형. 72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정오각형에 있는 여기는 요 세모 하나를 준 거구나라고 생각해 알겠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서 7-4번 문제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n제곱근 a의 n제곱 이런 걸 봤을 때 n이 뭐라면 n이 짝수였다면 얘는 절대값 a가 되기로 했고요. n이 홀수였다면 얘는 그냥 a가 되기로 했었지. 기억나요? 이제 그거 이용해서 풀자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얘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는 절대값을 풀고 싶으니까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거야. 봐봐.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얘들아 이제 얘를 보면서 맞지? 동경 여기 있었어. 여기서 파이만큼 왔다. 그지?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다시 여기 2분의 파이. 여긴 얘는 2분의 3파이. 다시 2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스럽게 여긴 얘는 뭐구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3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당연히 음수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대로 있으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떤가 봐봐. 얘는 일단은 3사분면이니까 탄젠트는 무슨 수?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탄젠트는 양수. 코사인은 무슨 수?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데 여기 있는 얘가 음수야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얘네들은 전부 다 1보다 작죠. 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 이게 동경으로 정의되어 있는 여기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잖아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다 닮음 가지고 장난칠 거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1이라고 반지름의 길이를 1 단위원으로 생각해도 괜찮거든. 그럼 이제 반지름이 진짜로 1이 된 거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코사인 값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원래는 r분의 x좌표 이렇게 갔던 거잖아. 근데 얘가 1이니까, 그지? 얘가 1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 x좌표가 코사인이 되는 거고 얘 y좌표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인 값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었을 때는 요 점을 딱 찍어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세타라면.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반지름이 r자리인 상황이었다면 어떨까? 얘가 세타였다면 얘의 좌표는 실제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인 상황이었어. 1인 상황이었어. 그럼 코사인 값은 여기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얘 x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했어? 더 크겠죠. 얘랑 더하면 이거 두 개는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적으로 양수값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1번 문제 답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값을 구하여라. 여기는 얘는 너희가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봐봐. 6분의 13파이잖아. 6분의 13파이.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뭐야? 2파이가 한 바퀴라고 했지. 그럼 2파이까지 돌고 나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네? 이해돼요? 6분의 13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랑 똑같겠어? 결과적으로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동경 자체가 똑같잖아, 두 개가. 그럼 거기는 그 동경의 사인 값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라는 소리고요. 사인 30도니까 얘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럼 얘는 어떨까요? 여기는 얘는 일단은 6분의 24파이가 뭐야? 6분의 24파이. 그러니까 뭐지? 6분의 24 하면 얼마야? 4잖아. 4파이잖아. 4파이는 두 바퀴 돌았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럼 두 바퀴 돌고 나서 얼마큼 남았어? 6분의 5파이만큼 남았지. 그죠? 그러면 한번 봐봐.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바퀴는 이제 제외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얼마큼 남았다고? 6분의 5파이만큼 남았다고. 그러니까 전체 6등분해서 5니까 이 정도 되는 이게 6분의 5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쉬운 각도로 생각하면 얘가 몇 도겠어? 얘가 30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150도를 의미할 테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한 거라고 얘들아? 코사인 값이 궁금한 거라고. 그러면 정의가 뭐라고 했어? 반지름분의 뭐라고 했어? 반지름분의 x 좌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수선의 발 띡 내려버리면 어차피 직각삼각형에서 2대 루트 3이 될 테니까 2분의 루트 3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인 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 이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자, 얘는 지금 4분의 24파이까지 가자. 4분의 24파이면 6파이잖아. 그치? 그 6파이를 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탄젠트 뭐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란 말이야.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요거야. 요거. 그치? 요거에 뭐가 궁금하다고? 탄젠트 값이 궁금하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이거 분의 이거잖아. 이거 분의 이건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대1일 거 아니야. 여기는 얘가 4분의 파이 45도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거는 양수고 이거는 음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돼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탄젠트는 동경에 뭘 의미한다고 얘들아?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지? 얘는 1대1이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이해돼?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고 다음 시간 되면 저기는 쟤네들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특수각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특수각이 아니다.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 6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여기는 2점, 그러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그게 코사인 값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얘를 구하는 게 아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낼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너희들은 여기는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한번 조금 너무 했다, 그지? 좀 너무했네.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제대로 값이 나오는지 양수, 음수값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 고생했습니다.